남이 찍어준 사진 속 내 모습이 너무 뚱뚱하고 못나 보여서 놀랐던 경험 있으실까요? 셀카나 거울로 본 내 모습은 분명 예뻤는데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은 이렇게 못나 보이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속상하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나 스트레스도 더 커지셨을 겁니다. 제가 뚱뚱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대인기피에 가까운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 가고 운동을 하는 것도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굉장히 위축되더라고요. 몸에 맞는 옷도 없고 나름대로 큰 사이즈로 나온 예쁜 옷을 입어도 쟤는 살이나 빼지 뭘 저렇게 꾸미고 다녀 라는 생각으로 누가 비웃는 건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더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제 자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와 같았던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자그마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 적어도 과거의 저보다는 자신 있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많은 분들에게 효과를 본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을 빼려고 마음먹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쫄쫄 굶으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만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굶으면서 운동으로 살을 빼고 조금만 방심하면 급속하게 살이 다시 찌고 다시 살을 빼고 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반복되는 다이어트로 지쳐가니까 결국에는 나는 그냥 원래 뚱뚱한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문득 많이 먹어도 날씬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적게 먹는데도 살이 쉽게 찌는 사람들이 있네.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의 비결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비결은 바로 당질에 있었습니다. 당질이라고 하면 맛이 단 것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당질은 정확하게는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글은 맛이 달지도 않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지만 당질이 굉장히 많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100g의 베이글에는 50g 정도의 당질이 들어있어요. 월남쌈 먹을 때 먹는 라이스 페이퍼는 어떨까요? 라이스 페이퍼 한 장에는 4에서 5g의 당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흰 우유는 어떨까요? 우유에는 유당이 들어있는데요. 200ml의 흰 우유에 약 10g의 당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맛이 달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당질이 많은 음식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혈당이 오르고 살이 찌게 됩니다.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라면 당질 섭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의 첫걸음은 정확한 자가진단에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저를 돌아보면 자기방어적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화를 했더라고요. 나는 단 거 안 좋아해. 나는 건강하게 먹었어. 그런데 그냥 이유 없이 살이 찌는 거야. 하지만 제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니까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었고요. 또 그 음식들에는 어김없이 당이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식이라고 하더라도 매콤달콤하거나 단짠한 밑반찬들로 대충 때울 때도 많았어요. 또 맛이 달지는 않지만 당질이 많은 음식들을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밀가루 음식, 월남쌈의 라이스 페이퍼, 흰 우유나 라떼 같은 음식들은 저의 다이어트를 뒤통수 치던 음식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셨다면 딱 이거 하나만 실천에 옮겨주세요. 하루 당질 섭취량을 100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요즘 보통 하루 2끼 드시더라고요. 아침을 드시는 분들은 간단히 그릭 요거트나 달지 않은 과일, 계란 정도로 해결을 하시고요. 점심, 저녁 식사를 하실 때는 저를 따라서 손동작을 하면서 기억해주세요. 먼저 한 손으로 가볍게 주먹을 쥐어보세요. 끼니 때마다 밥은 햇반 작은 공기로 1개 드시고 이번에는 손을 펴보시고요. 육류는 손바닥만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두부, 생선 가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드시고 싶은 걸로 드세요.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된 육류는 피해주세요. 당이 들어간 소스는 피해주시고요. 소금, 후추, 간장, 와사비랑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모아서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북하게 많이 드셔주세요. 드레싱은 종류 가리지 마시고요. 뿌리지 말고 대신 찍먹으로 드시고요. 한식 채소 반찬이나 익힌 채소도 좋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2가지 정도 양껏 드세요. 당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면 채소 반찬 중에도 새콤달콤하거나 매콤달콤한 것들은 당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당질 100g 정도를 섭취하면서 포만감 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에 먹을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겠지만 하나씩 찾아보고 실천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게 많구나 라고 느끼실 거고요. 살이 빠지는 신호와 함께 입도 담백해지면서 단 음식이 덜 당기게 되실 거예요. 주먹만큼의 밥, 손바닥만큼의 단백질 음식, 그리고 한 움큼의 채소 꼭 실천해주세요.
그런데 열심히 잘 하다가도 순간적인 식욕의 유혹을 못 이기고 입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도 꾸준히 실천하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입이 터져서 정줄 놓고 왕창 먹고 났을 때 밀려오는 후회와 자괴감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다이어트를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죠. 이렇게 솟구치는 식욕을 진정시킬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무작정 참고 버텨야 될까요? 만약 충동적으로 솟구치는 식욕이 가라앉는다면 어떨까요? 하루에 10번 먹고 싶고 생각나던 것이 5번으로 줄어든다면 다이어트가 조금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충분하게 먹기. 두 번째, 생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 섭취하기. 세 번째, 간식은 스틱이나 소포장된 것으로 선택하기. 식욕을 억누르고 참기만 하면 스트레스도 심하고 어느 순간 입이 터지고 맙니다. 다이어트 할 때 빵 조금만 먹어야지, 디저트 조금만 먹어야지 하다가 막상 한 입 먹기 시작하면 눈 돌아가서 엄청 먹고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간식을 억지로 참지 않고 조금씩 먹으면서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조금만 먹더라도 만족감은 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큰 봉투나 박스에 들어있는 것들 말고 작은 소포장에 들어있는 간식들을 드세요. 조금만 먹고 멈추기도 쉽고 내가 얼만큼 먹었는지 셀 수 있으니까 충동적인 폭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다이어트 식품들을 잔뜩 사놨다가도 손도 대지 않고 냉장고에 방치해 놓은 경험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저는 다이어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의 다이어트 성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갱년기 여성의 체중 감량 그리고 식후 혈당 감소와 관련된 특허를 2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한약이라고 하면 쓰고 맛없는 물약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저도 제가 한의사지만 냄새나 맛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먹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약을 알약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이어트와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들을 농축해서 알약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냄새나 맛에 호불호 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약이 나한테 잘 맞을까? 효과가 있을까?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지? 라는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시죠? 모든 약은 개인마다 부작용이나 특이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이 맞지 않아서 중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큰 비용을 지불했는데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고민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테스트 약을 마련했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먼저 복용을 해보시고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테스트 약은 총 3일치고요. 첫날은 하루에 1알, 둘째 날은 하루에 2알, 셋째 날은 하루에 3알 복용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후에 효과를 느끼신다면 이어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살을 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업무나 출산, 육아 등으로 너무 바쁘거나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운 분들, 또는 비용이 걱정되시거나 효과적인 방법을 몰라서 불필요한 제품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보세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일 5km 정도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다리가 굉장히 쉽게 피곤해지고 아파오더라고요. 저희 한의원에 취미로 마라톤을 하시는 환자분이 계신데요, 그 환자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달리기를 할 때 다리로 뛰는 게 아니에요. 다리로 뛰면 힘들어요. 팔로 뛰는 거예요.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다리가 저절로 나가야 힘들지 않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고 식단과 운동에 집착하던 제 모습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산을 하면서 힘겹게 달리기를 하던 제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더라고요. 다이어트는요, 결국 스스로 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리는 것처럼 지루하고 목적지까지는 너무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쉽게 살을 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옆에서 같이 팔을 흔드는 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팔이 멈추지 않으면 다리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팔 흔들기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다이어트하기 힘들고 혹시라도 과거의 저처럼 마음이 의기소침해져서 바깥에서 도움을 받기에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로 비대면 진료 문의를 주세요. 외롭고 고독한 다이어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